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만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나중 투자 전략을 좀 세워서 가야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 초반에는 매수보다는 매도를 좀 많이 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주 후반으로 가거나 혹은 또 사실은 샌드위치 데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 같은 경우는 또 매수 포인트 찾는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와서 그래도 좀 마음고생을 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원금이 좀 된 것 같으면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렇게 수익 실현을 해서 현금화를 또 시켜나갑니다. 아무래도 지난번 타격이 상당히 컸었잖아요. 불과 일주일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대부분 마음고생 하시는 분도 계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보면 이제 우리가 한 달이 있어도 어떤 일이 터지거나 이벤트가 터져서 주가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기의 시나리오를, 투자 시나리오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저는 그래서 이번 주는 수익 실현을 하고요. 주 후반 쪽에 갈수록 매수 쪽으로 가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서 현금 마련과 투자 전략 또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으로 좀 이야기 드려보는 것들은 나는 저런 것들은 수익 실현하고 저런 것들은 아마 공략 포인트, 저런 것들은 수익 관리, 뭐 이런 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좀 많이 도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이번 주 먼저 진행해야 되는 건 수익 실현할 것들은 수익 실현하고 사실은 원금이 회복되거나 원금 안쪽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돌아왔다라고 생각한다면 저점 공략을 위한 또 현금 마련을 위한 전략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저는 수익 실현에 대해서 먼저 많은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된다. 꼭 수익 실현이라는 것들이 내가 플러스권의 수익이 나야 되냐?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 수준에서 충분히 올라왔다 생각하고 이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려고 한다 그러면 사실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황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주 후반으로 가게 되면 그닥 뭐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외국인의 포지션 자체가 하방 쪽에 조금 많이 놓여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반등이 올라온 것에 대한 또 일부 차익물이 나타나는 구간이면 틀림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광복절 전날쯤 돼서 많이 좀 나타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12일 아닙니까? 12, 13. 이 이틀 정도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올라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수익 실현을 좀 하고 가는 쪽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적 자체는 뭐다? 다로 새롭게 지금 저점 구간에 있는 종목들, 걔네들도 올라올 거예요. 좋은 종목이니까. 그렇다면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수를 좀 할 수 있는 현금을 마련하자라는 취지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 ST부터 이야기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저점이나 여기 저점 이런 이야기 드리면서 그런 표현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이 구간이 그렇게 나쁜 구간은 아니다. 그래서 매수로 잡아줄만 하다. 그동안 쭉 모니터링 해오다 드디어 매수 구간이 왔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사실은 최근 한 3일 동안에서 한 15% 정도는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대충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길게 보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업이나 내용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 나오는데 제가 볼 땐 지금 백투 노멀 뭐 이 정도 개념으로 다 접근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수익 실현을 좀 진행하겠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도 뭐 단기적으로 와가지고 뭐 한 15% 정도 이렇게 올라왔으면 뭐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내일 하루 여유가 더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게끔 아마 진행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이런 종목들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예상하고 있진 않았는데 이렇게 내가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었던 것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수익 구간이 진행되는 것들 같은 경우는 또 해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걸 또 활용해가지고 수익이 났으니까 다른 종목으로 좀 넘어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어버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마 220일 라인 쪽에서 아마 들어가신 분들이 계실 거고 조금 낮은 구간에서 뭐 하셨을게요? 예, 조금 이렇게 섞어서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이게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수익이 나는 구간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변동폭이 큰 종목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람이 불 때 한번 쭉쭉 치고 올라가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얘가 예를 들어서 뭐 팍팍팍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꼭 이 종목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와서 내가 커버링이 충분히 가능한 구간으로 도달됐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면서 현금을 좀 확보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C 프레시에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날부터 그죠? 잘 올라왔어요. 이것도 한 10% 정도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올라오게 되면 많이 올라와야 뭐 이 정도 구간까지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거 같은 경우가 사실은 다 중간 단계에 있는 과정이었어요. 지금 그런데 연속으로 한 5일 동안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음봉이 나오는 날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날쯤 해서 여러분들 또 현금화 시켜주면서 가야 되는 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5% 수익이든 10% 수익이든 저는 수익이 나고 되면 캐시를 좀 다시 마련하고 이렇게 가는 구간이 상당히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꼭 뭐 수익을 엄청나게 많이 내야지만 되는 것이냐라고 생각하지는 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체크해 보시면서 물론 이 기술적으로도 이 공간에 요만큼이 비어있다고 저는 해석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여러 면에서 생각해 보면 회전율을 좀 높이, 사실 회전율이 지금 한 보통 포트폴리오 50% 정도는 지금 아마 굳어져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어떻게 돼요? 털어내야 되는 거죠. 회전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오늘 하루가 이거 정리하고 다른 또, 조금 손실나 있거나 미스나 있는 것들 같은 경우가 있다면 저는 뭐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접근해도 되는 것들이죠. 시장이 또 안정화될 테니까 말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요즘은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최근에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뭐 공유를 해보자고 한다 그러면 저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현금화 시키고 조금 비실비실한 것들을 하고도 조금 좀 정리하거나 아니면 낮은 구간을 위해서 현금을 또 확보하는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시점에서는 이야기 드리는 게 당연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글쎄요,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나름, 그래서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작은 폭으로 올라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 기본 10% 정도도 이것도 올라왔어요, 대략. 그 아마 전후할 겁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은 원래는 막 여기까지 보고 막 이러는 것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뭐 이 종목 말고도 또 다른 종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오늘 날짜에 대한 상황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연휴 샌드위치 데이까지 생각을 해보면 수급상이 뭐 좋을 만한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꾸 강조하는 건 그런 것들이죠. 자, 이거 수익 실현 뭐 한 10%나 뭐 8%나 뭐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고 나면 현금은 또 생길 거고, 아직 움직이지 않는 것들 또 잡아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꼭 뭐 멋있게 뭐 20%, 30% 내야만 되는가?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매물 구간까지는 일단은 다 올라온다고 웬만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강조 드린 건데, 요 구간에서 음봉이 안 뜰 리는 없어요. 굳이 뭐 예를 들어서 좀 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음봉 하나 뜨는 날, 이렇게 위로 걸칠지 아래로 걸칠지 모르지만 그런 날도 한번 수익 실현해서 나름 그런 것들을 또 마련해 나가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겠다. 즉 광복절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9월 중순인가요? 올해 추석 같은 경우는 좀 살짝 평상시보다 좀 일찍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낮은 구간에 있던 것들이 추석 앞두고 나서 좀 올라오는 이런 것들을 텀을 노리는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쪽이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점 구간 공략 같은 건 어떤 것들을 해주는 게 좋겠냐라고 생각하면 일단 수주가 많고요. 뭐 실적이 좋고요. 그다음에 전망이 많지만 사람들이 또 관심이 많은 것들. 그런데 아직 주가가 이번 주 자체, 그러니까 지난주에 빠진 거 말고 이번 주 들어서면서 전혀 반등이 올라오지 않은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략 포인트로 잡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볼 만하면 또 꽤 있고요. 여러분들이 또 관심이 있는 것들 중에서 그런 것 종목들이 꽤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되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대응하는 것들도 순간순간 대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들인데, 뭐 그렇게 쉬웠겠어요? 뭐 아마추어 분들이 그게 쉬운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221이평이 라인 이 구간에서 지금 이 종목을 공략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올라왔다고 봐야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종목이 예를 들면 나쁘냐 그런 건 아니니까 아직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커버링 구간까지 올라오지도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아요. 아마
광복절 이후 다음 주 이제 연휴 끝나고 나면 그리고 나서부터 한 설날이네 죄송합니다. 추석 전까지 해서 움직이는 그 패턴을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이 이 녀석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 전제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다 드려놨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그런 것들 고려해서 지금 뭐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마녀공장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거 뭐 클리오 얘기를 드릴까, 마녀공장 이야기 드릴까, 이것도 올라왔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진 않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주가가 크게 빠지는 날 있었지 않습니까? 그날을 한번 생각해도 이게 8월 5일인데, 이날 보면 아래 뿌리 달고 쭉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저 구간에 그렇게 안 좋은 날.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제가 이거는 오프라인 미팅 할 때도 가끔 이야기를 드리긴 하는데, 이렇게 안 좋은 날도 아래 뿌리 잡고 쭉 올라오는 종목들은, 바닥은 정해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수렴을 좀 하겠죠. 단기 반등 여기 있을 때, 이 구간이 작은 구간 아니니까. 자,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리포트 드렸지만, 2만 원 정도 수준에서는 저는 충분히 평균 매수 단가를 맞춰 나간다고 그러면 업사이드는 기존의 이 목표하고는 큰 상관이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일단 뭐 글쎄요, 종목 자체가 예를 들면 뉴스가 좋은데 가볍기도 하고요. 유통 물량도 많지 않은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수급이 싹 또 쏠려 들어오면 괜찮을 텐데 하반기 볼만한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낮은 구간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낮은 구간에서 아직 튀어 올라오지 않은 그런 종목들. 그다음에 실제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들이 2분기부터 우리가 관심을 받아오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3분기, 4분기도 꽤 괜찮다고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마 위주로 생각해 보시는 것이 또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이 종목들을 꼭 해라, 아니라 이런 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라면 지금 제가 기존에 예를 들어 여러분들과 계속 뭐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해오던 과정 속에서 아직은 안 오르고 좀 털어야 될 건 털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신주 발행을 했죠. 유중을 하면서 신주 발행한 내용들이 여기 구간이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서는 이제는 뭐 단기적으로 나올 매물은 별로 없지 않나.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런 것들입니다. 싸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뭐 15,000원에서 이 구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222등급 윗단만 올라와도 우리 기본적으로 충분히 또 매력 있는 또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구간이죠. 어쨌든 3분기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우리 QLC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3D 낸드 그런 것들 하게 되면 우리 검사도 많이 해야 되고요. QLC에 관련돼서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TCK를 이야기 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D 낸드 부분이 앞으로 하반기에 또 활성화되는 것이면 틀림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뭐 있는 것들이 엑시콘도 있고 뭐 네오셈도 있고 그런데 네오셈보다는 엑시콘이 훨씬 더 조정을 많이 받아 있는 상태겠죠. 여러 가지 기업 내부적인 환경 때문에 발생한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얘가 포트 노멀 구간까지도 수익성은 꽤 괜찮은 난이다. 이 종목 들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아마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평균 매수 단가라서 이 구간 안에서는 뭐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문제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것처럼 제가 전반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지금은 뭐 크게 수익 나는 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나고 아니면 원금이 도달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시 현금화 시켜주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점 구간에 내가 좋아하던 종목들 기존에도 좋아하던 종목이었고 관심 있던 종목이었는데 우리가 매수는 못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현금이 좀 생겼어. 근데 지금 많이 싸.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한 번씩은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시사점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좀 가셨나요? 저 같으면 지금 오늘 월요일 날 나오면서 제가 생각했던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고 어떻게 대화를 나눠가면 좋겠나라는 생각들을 해봤는데 저라면 지금 이 순간에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맞고요. 저 앞으로도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지금 한 9월 한 추석 가기 전까지 말입니다. 나름 기간을 길게 두지는 않고 좀 짧게 보고
그래서 수익성이 나는 것들은 빨리빨리 수익 실현을 하면서 또 우리가 원금 도래하는 것들도 같이 정리해주면서 이렇게 가면 회전율이 훨씬 올라가면서 내가 다시 한번 또 낮은 구간에 있는 것들을 공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와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머니케어 뉴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